네, 안녕하세요. 한배국제결혼 전문업체 두물머리 조성웅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한 분께서 저에게 이제 상담 전화를 주셨어요. 그 상담한 내용이 뭐냐면 신부가 한국에 들어오고 난 후에 외국인 등록증을 받고 집을 가출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는 이제 이혼 소송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랑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이제 결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여러 번 좀 있었어요. 근데 여러 번 있었는데 남성분이 이제 이 신부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렇게 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너무 아쉬웠어요. 근데 업체에서도 신부의 뭐 이렇게 집 주소나 이런 부분을 알려주지도 않고 자기도 모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신랑 측에서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근데 업체에서 신부를 소개를 해준다라고 하면 신부 주소를 모른다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진짜. 그리고 이제 그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 이제 신부가 한국에 오면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신랑한테 했던 얘기가 나는 빚이 있다. 빚이 있어서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전에 이렇게 뭐 라이브 인터뷰 했을 때에는 집에 빚이 없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빚이 있다. 그래서 이제 신랑이 타일렀죠. 지금 당신이 한국말을 하는 게 아니다. 한국말을 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여기서 돈을 벌 수가 있냐. 근데 이제 그 여성은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의견을 내세웠겠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신랑들이 업체를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런 마찰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결혼을 진행했던 업체에다가 3자 대면을 통해 가지고 통역 서비스를 좀 제공을 받거나 그리고 아내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통역을 좀 이렇게 부탁 좀 하게 되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통역 서비스를 좀 신청을 좀 해서 어떤 마음이 불안해서 그랬는지 왜 일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알 수 있으니까 통역 서비스를 좀 해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이제 다문화 센터에 그런 이제 통역 관련된 여성분이 계세요. 선생님들. 그런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의뢰를 좀 구하시면 조금 더 이렇게 소가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이제 부부간의 잠자리, 성관계인데 이제 남성은 이제 성관계를 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이제 아이를 가져야 된다. 근데 여성은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빠는 술, 담배를 하지 않냐.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도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자기 일방적인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랑은 아니다. 나는 뭐 술도 끊고 담배도 끊을 거다. 그래서 너하고 내가 사랑한다면 우리한테는 아이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타이르면서 좋게 좋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도 여자는 일방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 성관계는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자가 하는 얘기가 그럼 콘돔을 사용하세요. 콘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어이가 없어가지고 남자도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여성이 이제 한국에 왔으니까 좀 답답한 게 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요구를 들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 신부들을 소개를 한다고 했을 때 항상 이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 일보다는 자식을 먼저 갖는 거를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불미스러운 일, 남자가 아닌 뭐 여자로 인해서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뭐 신부가 만약에 외국인 등록증을 받고 도망을 간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저였으면 그 집 주소까지 제가 찾아갔어요. 집 주소까지 찾아갔고 난리를 폈겠죠. 난리를 피고 이게 뭐 결혼이 장난이냐? 외국인 등록증 받고 여기서 뭐 돈 벌려고 남자가 이렇게 돈 써가지고서 이렇게 결혼시킨 거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친인척들이 다 베트남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입김이 있겠죠. 왜냐면은 그 지역도 보수사회이기 때문에 쪽팔리는 걸 싫어해요.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서 막 소문, 안 좋은 소문이 이 지역 저 지역 막 퍼지는 거 되게 싫어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 인물 다 따가지고서는 제가 페이스북에 광고를 다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얼굴 들고 다니기가 쉽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일을 이제 그 부모나 친인척들이 있는 데서 우리가 이제 어? 문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딸한테 연락이 안 가겠어요? 연락이 오겠죠. 그러면은 바로 이혼해가지고 바로 추방을 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겠죠. 근데 그 업체 사장이 그 여성의 집도 모르고, 친인척도 모르고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직계 가족은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일반 회사에서 회사 결혼식 했고, 전통 결혼했고, 그리고 전통 결혼할 때 친인척들이 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친인척들의 주소를 모른다 하더라도 직계 가족,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 지역에서, 그 집안에서 살고 있는 자녀들의 인적사항은 아니까 전화해서 만약에 뭐 딸하고 통화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이제 통역사 대동해가지고 왜 외국인 등록증을 받고 도망을 갔냐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고, 어차피 나하고 살 마음이 없으니까 이혼하고 그냥 너는 베트남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단호하게 남자가 의사표시를 해서 보내는 거를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하고 이제 신부하고 뭐 여자는 일을 한다. 남자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일을 해라. 이제 남자가 동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신부가 가출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가출을 했는데 이 신랑이 업체 사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일을 하러 보내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업체 사장이 단순하게 얘기를 한 거죠. 여자가, 한국에 온 여자가 일을 하러 가면 돈 맛을 보게 되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신랑을 탓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일을 하러 가게 만들었느냐? 그게 문제다. 시발점은 그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제 와이프가 뭐, 직장 나가서 돈 벌어오고, 뭐 사업하면서 돈 벌고, 다양한 방향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했어요.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에 가면서부터 이제 본인이 시간이 나면 본인이 그 시간이 남는 데에 있어서 뭐 일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돈을 벌어서 본인한테 쓰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필요한 데다가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고, 집에 필요한 거 있으면은 생활용품으로 사고, 그리고 시어머니 용돈 주고, 장모님 용돈 드리고, 본인이 다 알아서 했단 말이에요. 뭐 제가 주는 것도 있겠지만 본인이 버는 거에 대해서 알뜰하게 본인이 다 쓴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 와서 맨날 집에 있으면 우울증 걸려요, 우울증.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해서 성취감도 있고, 그리고 내가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살 수도 있고, 그런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건데, 근데 이 업체 사장은 일방적으로, 아니, 왜 일을 하게 하냐, 돈만 보면은, 어? 도망갈 수 있다. 이렇게 너무 1차원적인 생각으로 이제 신랑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이제 도움을 요청을 했겠죠. 집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라. 찾아가서 뭐 때문에 그런지 나도 좀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른다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지금 뭐 해외에 지금 진행 중인 그 결혼 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기다려라. 이렇게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제가 국제결혼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는 정말 이렇게 결혼을 할 사람들을 제가 소개를 해요. 그리고 만약에 남자가 외모가 관리가 잘 됐어. 막 진짜 딱 봐도, 너무 동안이고, 운동도 열심히 해가지고 몸도 좋고, 그리고 이런 분들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본인들이 감당할 나이대는 진짜 10살에서 14살 차이다. 근데 그 이상의 차이가 나도 뭐 잘 사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쉬운 건 아니다. 어? 그리고 이제 신부들 대부분 보면 제가 항상 신부 추천을 할 때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사람, 그리고 이제 사회 경험이 있는 사람을 제가 추천을 해요. 왜냐면은 사회라는 거는 본인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직장 생활 하면은 똥인지 된장인지 안다고. 내가 해야 할 상황도 참아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걸 했을 때 혼나게 되면 그 언행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회사 생활을 하게 되면. 근데 대부분 타 업체들 보면 그냥 자격 미달인 여성들이 되게 많아요. 뭐 중학교 졸업, 일도 안 해. 그냥 얼굴에다 분이나 붙이고 핸드폰이나 볼 줄 알고 그런 사람을 뭐 소개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대부분 남성들이 되게 단순한 게 뭐냐면 젊으니까 그리고 또 뭐 귀엽게 생겼으니까 예쁘니까 나이 차이는 고려 안 해요. 저도 제가 국제결혼 이렇게 진행하면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고 해도 그래요 뭐 저하고 나이 맞는 비슷한 연령대로 소개해 주세요 하면은 그 사람의 그 업적 그리고 이제 뭐 직장 뭐 직급 이런 걸 안 봐요. 그냥 예쁜 거 나이 차이 있더라도 예쁜 여성을 찾게 돼요. 어차피 그 남자들은 그러니까. 근데 내가 남자가 어느 정도 이제 갖춰주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이쁜 여성이 꼬이겠죠. 좀 괜찮은 여성, 참한 여성.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결혼을 하는 거면 서로 생각이 좀 비슷하거나 그리고 이제 자기랑 비슷한 외모면 사는데 불편함 없는데 너무 그 이상을 보면 결혼은 쉽지 않아요. 그냥 나랑 비슷한 사람, 성격 괜찮고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서로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여성을 만약에 이제 소개를 받게 되면 문제는 없는데 너무 외모만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을 해도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일들이 만약에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됐을 때
이혼 무효 소송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하면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 걸 추천을 해요. 변호사마다 다 다른데 대부분 500만 원 이상이란 말이에요, 수임료가. 근데 만약에 이거는 사실혼 관계다. 왜냐면은 법적으로 뭐 3개월을 살았어, 같이 부부로서. 그러면은 이혼 무효 소송이 안 돼요. 그러면은 차라리 뭐 법무사를 통해서 이혼을 하게 되면 100만 원이면은 이혼 소송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혼 무효를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 짧은 기간에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 변호사 선임하고, 그게 아니면 법무사를 사용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신랑분들 중에 뭐 변호사가 빨리 이혼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변호사가 거짓말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사건이라는 게 준비되어 있는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뭐 마무리가 다 되고 판결이 다 되고 해야지 내 차례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 변호사가 뭐 특별한 변호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 변호사들이 사건 맡아서 다 수임료 받고서는 진행을 하는 건데, 내 차례가 100번째인데 왜 내 차례가 안 돌아오냐? 이것도 변호사가 물고 늘어지면 난리 나기 때문에, 뭐 변호사가 금방 이혼 처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빨린 소리고, 순서대로 진행을 해요. 최소 6개월이에요. 최소 6개월은 어디다가 똑같아요. 변호사가 얘기를 해도 6개월이고 법무사가 이혼 판결까지 해주는 대행하고 하는 게 6개월이기 때문에 똑같으니까 그 말에 또 비싼 돈 쓰지 마시고, 이혼 무효 소송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기간이 짧을 때는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국제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일들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화장기 없고 옷도 이렇게 순수하게 입고 그런 사람을 보세요. 그리고 한국에 오고 남편이 정말 한국에서 살 수 있게끔 잘 하게 되고, 또 떼 빼고 광내고 하면은 사람은 또 더 예뻐지거든요. 사랑을 받고 또 하면. 그리고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믿어준 사람한테 충성을 다한단 말이에요. 나를 믿어준 사람. 그러니까 너무 외모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내면도 좀 보시고 하시는 거를 이제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뭐 이렇게 사연이 있거나, 그리고 뭐 국제결혼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안 좋은 사례가 있으면은 뭐 저에게 뭐 이렇게 상담을 하시든가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하는데, 40대 이상 관리가, 제가 이제 45이에요. 관리된 40대면은 그래도 국제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이제 신부들이 저 이 남성하고 맞선을 보고 싶어요 하는 조건이 좋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관리가 안 됐어. 딱 봐도 머리 까지고 배 나오고 막 그래. 그러면 국제결혼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국제결혼을 한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최소 사전규제를 한두 달 정도를 저희가 시간을 잡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시간 안에 만나보시고 대화해보고 정말 이 사람이 나하고 결혼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시고,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는 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연이 있다든지 그리고 상담이 필요하다면 제 유튜브에 제 연락처가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